예,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내분 사태는 상당 부분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라앉은 지지율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또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는 어떻게 대처할지 여러 가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보관이 있는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내분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저희 당내에 많은 구성원들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뜻을 함께하자는 취지로 이제 결합했고 무엇보다도 우리 후보도 상당히 캠페인의 어떤 방식이라는 것을 많이 바꿔가지고 예. 당내 분위기가 크게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주말간에 그래서 온라인상에서의 젊은 세대의 반응은 뜨거웠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주중이 되면서 그런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뜨거운 분위기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며칠 사이에 메시지 전달 방식이 파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달라졌는데 이건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선대위가 멤버드 선대위라 불리면서 이 거대 조직을 유지할 때는 당연히 중간에 여러 의견을 보태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면 우려도 많아지고 그럼 우려가 쌓이다 보면은 나가야 될 시점에 나가지 못하고 그럼 메시지라는 건 실기하면 또 그만큼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보가 메시지 측면에서 좀 선명성과 그 적시성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손해를 보고 있었다면은 이번에 많은 단위에서 그런 메시지에 그런 그 결단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정책본부만 하더라도 원희룡 지사가 상당한 전결권을 가지고 이 공약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메시지도 젊은 2030 위주의 보좌역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후보에게 직보해서 후보는 그중에 취사 선택 정도 하는 정도로 체계가 개편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 제기했던 이른바 윤핵관 문제라는 거 이거는 다 해소됐다고 봐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개선상에서 적어도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라는 거는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당연히 그분들도 후보와 측근이거나 아니면 긴밀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의사결정에 조언하고 이런 역할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실무자가 빠르게 일을 밀어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런 영향에서 벗어났다 이런 평가가 지난 주말 중에 이루어진 어떤 내부의 평가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실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어쨌든 오늘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한데 이건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발표된 조사들은 대부분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가지고 이루어진 조사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거는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금요일에 대부분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토요일에 보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의 여론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금요일이 바로 금요일 오후부터 우리 후보가 메시지나 이런 여러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반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사실은 다음 질문으로 단일화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실지를 물어보는 질문 준비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협적으로 꼭 단일화를 할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일화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표를 합쳤을 때 그 병합의 효과가 있을 때 보통 단일화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하거든요. 가장 예전에 이제 단일화라고 정확히 보기는 어렵지만은 연대를 했을 때 DJP 연대가 나름 매력적이 있었던 것은 호남과 충청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두 주체가 모였을 때 서로 이제 충동하는 지점, 교집합 없이 이제 합집합을 했을 때 큰 효과가 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약간의 지지율 상승이 있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원래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다가 젊은 층에서 최근에 인재영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실망했던 층이 이탈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다시 젊은 층의 최근에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이런 지지율을 회복했을 때는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그대로 이전받게 됩니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봤자 제가 봤을 때는 큰 효과 나기도 어려운 같은 덩어리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일화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과거 선거 때마다 늘 있었던 논의 일종의 빅텐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전 후보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김동연 후보도 본인이 경제부총리 시절에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일종의 반문 빅텐트 이런 것들을 다시 구축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항상 뜻이 비슷한 사람과 항상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반대로 지금까지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노력해온 당원들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어떤 타 세력과 연대하는데 원칙 없는 연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했을 때 과거에 물론 이건 대선 단일화가 아니라 총선 단일화지만은 2012년에 저희가 새누리당 시절에 계속 공격했던 것이 그 당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정당이나 이념상의 차이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하면서 오히려 그 당시 민주통합당이 상당한 손해를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통합진보당과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냐는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지금 주로 거론되는 안철수 대표라든지 아니면 김동연 부총리 이런 분들과 어느 정도 사상이 일치하고 어느 정도 같이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저는 상당히 시너지가 적게 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 당의 제 전임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벌어진 급격한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식역을 두고 좀 그 당의 어른이니까 찾아뵙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최근에 당의 상황을 업데이트해드리고 또 그것에 대한 견해를 또 듣고 이런 시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귀 가능성을 타진한 건 아니고. 뭐 그런 제가 뭐 복귀를 타진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제가 먼저 후보와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건 후보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후보와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사전에 얘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이 찾아뵌 거다 뭐 이런. 제가 뭐 대표 자격으로 뭘 제안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보궐선거는 아무래도 종로라든지 서초라든지 대구는 상징성이 있는데 이건 큰 대선 전략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구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합니까? 기본적으로 전 두 가지가 뭐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 종로 같은 경우에는 지역 대표성보다는 상당한 상징성이 있는 지역구고 또 서초 같은 경우에도 저희 당의 우세 지역구이긴 하지만은 지역 주민들은 지역 주민들 나름대로 자꾸 새로운 인물이 오다 보니까 삼선 의원이 잘 나지 않는다. 뭐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야말로 저는 경선 위주의 사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공천 방식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경선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영입 인사에 비해 가지고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인 게 우리 당의 우세 지역구일수록 경쟁자들도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후보와 좀 상의를 해볼 필요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 조강특위나 아니면 지역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선의 원칙을 세워서 제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말 뭐 세간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거물급 영입 이런 거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당의 쟁쟁한 그리고 당을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원칙적으로 경선 위주로 풀어나가는 건 좋지 않겠냐. 본인의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저는 미정입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제가 어디 나가가지고 재선거를 뛸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